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또 과연 7월달에 우리가 어떤 쪽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7월달.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반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탑3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집 나간 토끼님 어서 오시고요. 데이비드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흑시장지 기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흑시장지 기법은 기본적으로 검색식에 대응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검색식에 대응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검색식 종목에만 적용이 되고요.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하실 거면 3분봉 역배열 기법, 전천후 완벽한 기법, 3분봉 역배열 기법, 그 다음에 골절 기법으로 대응하시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기분만땅님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7월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7월달 어떤 테마가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테마가 7월달 반등을 보일 것인가? 상승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고양이 강님 어서오세요. 하늘꿈님 대선주, 오사카 마카님 남북, 나두천사님 수소, 가로장하님 정치, 불의사님 파이브지, 데이비드님 파이브지 수소차, 네, 순돌이님 어서오시고요. 미션파워님 친환경이면 수소랑 비슷한 흐름이죠. 수소는 또 친환경 쪽에 흘러가니까. 다른 건 없어요? 여름 관련, 좀 계절적인 테마로. 오케이. 장마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우산 관련 주가. 편의점 관련 사요, 그럼. GS25. GS 리테일 빨리 사. 우산 관련주. 네, 291288호님 어서오시고요. 내년 총선, 그 정치 관련. 또, 습기 제거 관련주. 또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원하는 테마는 안 나오네? 내가 원하는 테마는 안 나오네? IT, 또, M&A 관련, M&A 관련,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큰 테마가 하나 안 나왔는데. 블록체인, 비메모리는 뭐, 내년까지 쭉 가는 거고요. 돼지. 멧돼지 빨리 와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여름용품, 보안, 인공지능, 수도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테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테마 또 하나 있는데, 네, 가상화폐,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오케이. 미세먼지요? 장마철에? 폐기물, 제약바이오 아닙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이 테마가 안 나온다고요? 이 테마가 안 나온다고? 여행, 전기차, 반가, 네, 반가워요. 히토류, 화폐개혁, 태풍, 창투, 주식고라면 뭐예요, 여러분들? 항공주, 허리케인, 로봇. 주식고라면 뭐다? 주식고라면? 중국이죠. 그렇지, 돈대방님. 중국 테마예요. OLED.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테마들 다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테마들, 다 좋아요. 경제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정확히 사이클을 돌고 있는 테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테마들을 다 사이클을 돌고 있는 테마예요. 자, 그런데 중국 테마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마디도 안 나오죠? 중국 테마.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은 기회예요. 미중 무역 분쟁은 기회입니다. 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주들이 지금 다 착살나고 있었고 다 저점이죠. 그죠? 다 저점이에요. 자, 보세요. 왜 중국주를 봐야 되냐면, 왜 중국 테마를 봐야 되냐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내일 있을 예정이고, 이슈도 내일 나와주겠죠. 주말에. 자,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번 회담에서 그냥 한 방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서로 자존심이 센 놈들이기 때문에. 시진핑과 트럼프, 딱 말만 들어도 고집불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진핑과 트럼프, 거의 뭐 이마에 고집불통 써있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주들 한 번 더 눌러주겠죠. 그때가 바로 매수기회다. 그죠? 그때가 바로 매수기회다. 왜? 미중 무역 분쟁은 어쩔 수 없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만간 좋은 흐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도 재선을 위해서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제대로 끝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또는 이제 미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기업에는 전혀 이상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트럼프 세드 미국 기업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기업 세드 뭐예요? 문제 겁나 문제 투성이다. 문제 투성이다, 이 스볼놈의 새끼야. 정부는 각성하라. 이러고 있거든요. 실제로 진정서도 냈어요. 미국 기업에서 600 몇 개인가? 600 몇 개의 기업에서 진정서 냈습니다. 정부에 빨리 좀 끝내라고. 실제로는 이래요. 그래서 끝낼 수밖에 없다. 재선을 하려면, 주식골이 아니야, 주식골. 재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이거 미중무역 분쟁 빨리 끝내야 돼요. 미중무역 분쟁 빨리 끝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상관 안 해요. 그죠? 우리나라 증시가 눌리든,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든, 이 스박 것들, 증시, 시간만 30분 늘려가지고 거래세 받으려고 그 궁리만 하고 있고, 그죠? 전혀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 투자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절대 투자자들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투자 시간만, 장시간만 30분 늘려가지고, 이 거래세나 더 받으려고, 세금만 더 받으려고 그 궁리만 하고 있고 아주 그냥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죠? 근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뭐가 있냐면, 약간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 있죠? 투자자 보호위원회가 있어요. 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정부랑 긴밀하게 연락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정책을 내놓았을 때 지금 현재 경제성장이 많이 하고 있죠.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증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증시, 이 복구 정책을 내놔요. 증시 복구 정책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증시 복구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증시 복구 정책이 따로 있는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 제발 좀 각성하라,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진정서를 계속 막 600 몇 기업이 합쳐서 진정서를 내고 있는 미국, 조만간 끝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중국주 끝나는 순간 중국주 상한가입니다. 끝나는 순간 중국주는 상한가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국주 중에서 가장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자 지금 종목 나갑니다. 윙이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들 중국주 중에서 하나는 뭘까? 탑3 말씀드리자고 했는데 탑3 윙이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뭘까? 헝성그룹 헝성도 좋지. 로스웰 좋죠. 오가닉 좋지. TNC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 말고 진짜 중국 기업. 이준기님 안녕하세요. 우리 종목 시간에 3.8% 상승입니다. 월요 기대돼. 오케이. 골든 센츄리, 아가방 컴퍼니, 오케이. 컬러레이, 룽투 코리아, 하나는 헝성입니다. 그리고 사실 헝성과 견줄만한 게 컬러레이. 헝성과 겨룰 만한 게 컬러레이요. 어떻게 돼? 총 4종목 들었네. 중국 기업. 그죠? 중국, 홍콩 이쪽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컬러레이 헝성그룹. 그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윙이푸드. 제가 봤을 때 윙이푸드의 상승이 조금 더 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한번 종목을 볼까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얘는 이제 식료품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요. 5월 달에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려가지고 왔다 갔다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너무나 이뻐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차트는 얼마나 이쁜 자리를 만들어주느냐가 관건 아닌가? 그죠? 얼마나 이쁜 자리를 만들어주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너무너무 이쁜 상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서 이제 식료품 회사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역사가 꽤 깊은 기업이에요. 역사가 꽤 깊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처음에는 낮다가 중간치기 하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아주 튼실한 기업입니다. 윙이푸드는. 영업이익 장난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성장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윙이푸드는 중국 테마에서 1등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다들 알고 계시죠? 크리스탈 신소재. 크리스탈 신소재는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반등이 나왔고, 이때 엄청난 큰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다가 어때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리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황선팔님 어서오세요. 고생한다고요? 네, 고생하고 있어요. 네, 네일님 어서오시고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대공원님 어서오시고요. 라떼올링님 어서오세요. 네, 필승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도 한 번 더 떠줄 흐름이죠. 그죠? 크리스탈 신소재도 한 번 더 떠줄 흐름입니다. 윙입! 위닉푸드가 아니라 윙입! 윙입! 윙! 입! 네, 최고 주식 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나노박사님 어서오세요. 네,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 진단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명아님 어서오시고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다 아는 거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워낙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고요. K사인이요? 더 들고 가세요. 60에서 지지 받았으니까 급등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헝성그룹과 컬러레이는 두 종목 좀 비견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헝성그룹은
중국주 하면은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긴 해요. 중국주 상승이다, 중국 테마 올라간다 하면은 거의 뭐 100%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황윤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사실 뭐 헝셩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얘는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중국하면 헝셩이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컬러레이는 얘는 지금 영업이익이, 영업실적, 영업이익, 그 다음 회사에 뭐 가지고 있는 뭐 실적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업이에요. 컬러레이도 마찬가지로 얘는 화장품 원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컬러레이의 주 고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 디오르, 입셀로랑, 에스티로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해외 제품들의 고객사가 바로, 고객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바로 컬러레이입니다. 컬러레이. 네, 캐논데일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컬러레이는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헝셩그룹보다는 컬러레이가 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헝셩그룹은 그냥 중국주 하면 그냥 올라가니까 헝셩그룹은 뭐 논외로 치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위니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 테마는 한 테마예요. 중국 테마. 하지만 셋 다 하는 영업 활동은 다 다르죠. 그죠? 셋 다 하는 영업 활동은 다 다릅니다. 이 위니푸드는 식품이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다른 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컬러레이는 화장품이고, 그래서 지금 이 업종은 다 달라요. 업종은 다 다르지만 이 세 종목은 제가 봤을 때 7월 탑3 종목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국과 중국이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든 센츄리는 이제 옛날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뒷방 노인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중국주들 뜨는 거 보면은 위니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가 제일 많이 뜨거든요. 뜰 때 보면. 물론 골든 센츄리, 중국주 하면은 골든 센츄리, 헝셩그룹, 옛날 1세대 종목들 있잖아요. 옛날 1세대 종목들. 1세대 종목들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다만 올라가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컬러레이랑 오가니트 코스메틱 실적들은 좋은데 더럽게 안 올라가고 점점 내려간다. 그건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렇지. 중국 종목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GRT라는 종목도 중국 기업인데 GRT 영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주라는 이유만으로 종목이 빠지죠. 중국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주들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든지 뭐 정부에서는 아유 뭐 시진핑이 갈 때까지 가보자고, 우리는 문제 없은게, 니들이 손해지 우리는 문제 없은게 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미국 기업은 이런 스브롤 이 정부 개 상놈의 새끼들 지금 뭐하는 거요? 우리 지금 다 죽고 생겼다. 다 죽겠다. 실업자 엄청나게 생겼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만 몇백 명인데 그 몇백 명의 가족들까지 생각해봐라. 이 트럼프 개 쌍놈의 새끼야. 진정서를 냈어요. 600 몇 개의 기업이. 그죠? 실제는 다르다는 거겠지.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 안 하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거래세나 더 받아야지. 30분 더 늘리자. 이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위원회가 있어요. 증시가 빠지면 증시 부양 정책을 내놔요. 정부에서 증시가 많이 빠졌군요.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정책을 내놔요. 왜? 지금 중국은 경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해야 되거든. 그래야 경제 성장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더 좋겠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중국 증시 반등, 미국 증시 반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끝났다라고 하면 끝났다 하는 시점부터 상한가예요. 그때 탑3 종목은 위니푸드, 크리스탈시조제, 컬러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주들 재무제표 믿어도 되나요? 중국주들 재무제표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제약주들 뭐 재무제표 보고 매매했나요? 그죠? 2018년도 초반, 2017년도 말 중국주들 재무제표 보고 매매했나요? 재무제표 보면 매매할 종목 별로 없습니다. 중국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중국주들 보면은 재무제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저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100% 믿기는 애매하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감사보고서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달 4월에는 중국주들 감사보고서 했을 때 다 그냥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증시에서는 아무 문제 삼지를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재무제표 패스. 그럼 뭐다? 이제는 기대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주를 보셔야 된다. 이제 그렇다고 중국주를 또 길게 긁고 깔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뭐 급등 몇 번 나오면 이제 수익 시장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6월달 시장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6월달 최근 오늘까지 오늘 기준으로 6거래일까지 지금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는 제쳐두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작사를 내놓고 있어요. 자, 작년 10월 폭락장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0월 보시게 되면은 10월달 기준으로 6거래일 음봉이 나와준 이후에 개파락이 나오고, 그죠? 개파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작사를 내놔요. 다시 한번, 그죠? 작사를 내놔요. 작년 10월 기억하실 겁니다. 바니님 작년에도 왕서방 식골림 추천주 오가닉티로 수익 본 적 있다고, 그죠? 이 중국주들 제가 추천할 때마다 수익을 봅니다. 중국주들은 중국주들은 제가 추천할 때마다 수익을 봐요. 중국 하면 또 주식골이지, 안 그래요? 이때도 10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장난 아니죠? 그죠? 830포인트에서 61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뭐 거의 착살 내놓은 거지. 200포인트 넘게 빠졌어요. 근데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지금 이 구간이다. 다음 주 월요일날 개파락 나오는 거 아닌가? 스박 이러면서 오늘 매도 날렸죠. 오늘 거의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죠. 그죠? 올라갔던 종목들도 막 겁나게 누르다 갑자기 상한가가 나온다든지, 상승 추세 타고 있던 종목은 그냥 조금 올라간다든지,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 종목은 그 다음으로 크게 올라갈 테마는 바로 중국주죠. 2017년도에 아무도 중국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때 저 혼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저 혼자 중국주 수익을 봤고요. 2018년도에도 중국주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저 혼자 중국주 얘기를 했고요. 지금 수익을 봤었죠. 2019년도 지금 이 시간 중국주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경제 상태라든지 지금 현재 실제로 흘러가는 흐름을 본다면 미중 무역 분쟁은 반드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내일 회담을 하죠. 미중 정상이 회담을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결과를 낼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끝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결과를 낼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내고 나서 어느 정도 또 뭐 전화를 해주고 좋았습니다. 한 번 더 밥 함께 하시죠? 이런 얘기 또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끝날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로써 딱 끝이다 이렇게 이슈 나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야무야 끝날 겁니다. 뭐 하나 뭐 또 관세 뭐 없애고 뭐 하나씩 없애고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국주들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주를 매수할 때예요. 지금 다 저점이죠. 컬러레이 저점이고요. 자, 컬러레이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대에서 급등이 나왔고요. 계속 올라갔죠. 다시 한 번 더 이 라인대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컹션그룹은 뭐 됐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 현재 지속적인 상승 추세 타고 있죠. 얘는 지금 차트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주선이 10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음봉을 딱 지지받고 있어요. 얘는 더 갑니다. 3,000원 돌파할 거예요.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뭐예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딱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평선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 60선과 21선 사이에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서 60선 지지받으면 얘는 그대로 3,000원이에요. 얘도 그대로 3,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왜 윙이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를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행운의 숫자 8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로스웰도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국주들 다 올라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탑3. 탑3. 중국주도 다 올라올 거예요. 뭐 헝숑이고 로스웰이고 뭐 아가방이고 다 올라올 겁니다. 다 올라올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탑3. 일반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단 뜨는 시기는 다 다를 거예요. 뜨는 시기는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노베이터님 내 눈 왜요? 안구 정화했지 뭐. 그죠? 안구 정화했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조국 테마다 뭐 수소 테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노베이터님 눈부시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미 고점에서 쳐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왜 고점에서 쳐놀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실 보는 거지. 고점에 있는 종목을 왜 매수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기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또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분석도 잘 못하겠고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올라가 있는 종목 막 조국 테마 이런 거 사요. 그런데 고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저점에서 이제 올라올 이슈 받고 반등 나올 로스웰, 아가방, 헝숑그룹이 일반 커피라면 윙이푸드 컬러레이 크리스탈 신소재 TOP를 사시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투자금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주들 사시려면 이제 투자금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주들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30% 간단하게 20%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중국 하면 또 주식골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K사인 말씀드렸죠. K사인 같은 경우에는 6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라고. 기간이요? 7월 2주 안에 뜹니다. 7월 2주 안에 떠요. 제가 오늘 TV방송에서 7월달에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제 생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가자님도 7월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주식꼬리는 또 하반기에 강합니다. 주식꼬리는 또 하반기에 강해요. 안남자는 더 들고 가셔도 되고요. 이 주식꼬리는 또 하반기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의 중국 종목 제 주특기 제 주특기 선물이 TOP인가요? 네. 선물이 TOP입니다. 이 탑3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보셔야 될 테마 설명해 드렸죠. 아마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을 텐데. 최근에 뭐 방송 돌아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돌아다니시면서 뭐 중국주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아마 제가 오늘 처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방송 듣고 또 이제 따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 따라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 지금 좀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죠. 약간 몇 달 전부터 얘기한 거는 저도 몇 달 전부터 막 정치 테마 얘기했어요. 중국주는 제가 2016년부터 성강퉁, 후강퉁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중국주는 계속 올라갈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타이밍 노려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의 효자 종목이다. 근데 꼭 중국주도 올라갈 때 매매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윙이푸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죠. 윙이푸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도 지금 매수 타이밍.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21선 지지받아주는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고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에요. 또는 하락했을 때 매수 타이밍은 1710원, 1720원이 매수 타이밍이고요. 오케이? 실적 기대감 지금 들어오셨나?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거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녹화 방송 올라가면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은 아니에요. 실적 기대감은 아니고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어. 뭐 죄송해요. 이따가 녹화 끝나면 이 방송 끝나면 녹화 방송 올라가거든요. 중간 부분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세 종목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손실권일 거예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권일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주를 매매한다고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지 못하면 중국주를 매매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주를 빠삭하게 알지 못하면 중국에 대해서 빠삭하게 중국도 안 가보고 어떻게 중국주를 매매하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고 중국의 실생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회원님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원님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계세요. 십몇 년 동안 사신 분들이 계시고 십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중국에서 말 한 번 잘못하면은 그분들한테 딱 걸립니다. 중국주 얘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실생활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밖에 없을걸요? 그냥 뭐 중국 테마다 이거 중국 테마다 중국 테마 올라간다 이 얘기밖에 못 들었을걸? 하지만 중국의 실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저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태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죠? 중국 실생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중국을 막 수십 번을 갔거든. 또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돼 있으니까 중국에. 그래서 딱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중국이 최근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거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엄청나게 할 때 부동산 거품 얼마나 심했어요. 특히 서울 강남 쪽. 그죠? 엄청나게 심했잖아. 그 똥값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황금 금싸라기가 될지 누가 알겠어.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거품이 엄청나게 심해요. 만약에 집 한 채가 3천만 원, 진짜 실제로 집 한 채가 3천만 원입니다. 아파트가 3천만 원인데 이게 다음 달 됐더니 이게 6천만 원이 돼요. 어라? 다음 달 됐더니 이게 1억이 돼요. 그랬던 게 중국의 부동산이었어요. 거품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지금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열풍이 불고 있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부동산 투자를.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투자가 조금 주춤한 거예요. 작년 3월부터.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심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의 노동자들, 특히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체감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결국에는 중국 내수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중국 내에서 성공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한번 나가요. 왜냐면 중국의 스케일은 다르거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요 정도의 캐파가 나서 좀 더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은 이만큼의 캐파가 있는데 이만큼의 캐파를 더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해놓고 미국에 회사를 세워놓고 땅을 사놓고 다 해놨는데 지금 철수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아도 화가 안 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만큼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만큼의 투자를 들여서 공을 들여가지고 미국에 회사를 세우고 미국에 직원들을 뽑고 영업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지 말래. 할 거면 돈 더 내래.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딱 돈을 모아서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남편이랑 허리띠 졸라매면서 조금씩 적금 붓고 해서 모아가지고 전세를 딱 구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날에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쓰봐. 그럼 화가 안 나냐고. 화가 안 나냐고.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화가 안 나냐고. 화가 나지. 지금 중국의 상황이 그래요. 화가 나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화가 나지. 화가 나지. 당연히 미국도. 이제 중국 기업들과 좀 손잡고 뭔가 좀 해보려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래. 미국 기업들 짜증나는 거지. 안젤리나님이 지인이 하이닉스 다니는데 회사에서 중국으로 1년간 출장 가서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지금 중국 부동산 붐이라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작년만큼, 재작년만큼은 아닙니다. 요번 연도는. 작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2017년도 미쳤어요. 부동산.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 말씀드렸죠? 전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전문가가 어딨어요? 왜 얘기 안 할까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그냥 중국 테마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 놓고 중국주 하면 뭐 자신이래. 이런 거 모르면 매매 못 합니다. 안 그래요? 아니 중국 부동산 붐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베트남이 대세? 베트남이 대세는 아니죠. 베트남은 지금 젊은 노동력.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억이거든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데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노동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대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기업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시점이고 중국에 있는 기업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흘러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세는 바뀌지 않아요. 대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알고 있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국의 13억, 14억의 노동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싼 노동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웃돈을 주고서라도 해도 더 싼 게 중국이죠. 그죠?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지금 그 중국의 노동력의 가격이 10원이라고 하죠. 10원? 10위안입니다. 지금도 뭐 비슷할 거예요. 10위안이에요. 1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1,600원, 1,700원 정도 돼요.
12위안 정도면 우리나라 돈은 한 1,600원, 1,700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시급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서 시급 1,600원, 1,700원면 난리 납니다. 뭐 노동력 착취라느니 뭐라면서 뭐 난리 나요, 막. 그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라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최근에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게 그 숫자에 큰 흐름에 변동은 없다. 오케이? 중국 시급 10원이라는 거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중국 하면 주식골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중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거기서도 얼마 좀 살았죠. 반인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거의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호주에서도 공부를 했고 했지만 중국에선 살았어요. 중국에선 살았어요. 클리프님은 유럽파예요? 굿.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중국, 저는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청두, 그 다음에 뭐, 총칭, 연변 아니고요. 뽀시라님 지금 오사카 살아요? 하지메 마시테. 와타시와 주식골 데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앞으로 중국주들의 흐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지금 현재 삼각관계를 봤을 때, 삼각관계를 봤을 때, 당연히 그 문재인 대통령 중국이래. 일본에 있겠지. 한번 봬요. 가서. 문 대통령님. 반가워요. 한번 봬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봬요.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뵙겠어요. 그죠? 중국 시장은 아무리 중국이 횡포를 부려도 전 세계 기업의 로망이에요. 그죠? 중국의 시장은 워낙 거대하니까 내수 시장이 진짜 미쳤거든. 여러분들 내수 시장이 얼마나 미쳤냐면 단편적으로 약 1평에 이제 그 푸드 스트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쭉 이제 스트릿인데 여기가 이제 그 다 가게야. 뭐 스낵 팔고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연근 튀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계란밥 아실 거예요. 계란밥이 뭔지. 그다음에 뭐 두부, 그다음에 뭐 두유를 파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약간 뭐 전병 같은 것도 파는 데도 있고요. 만두 팔고 이제 만두는 이제 소룡포, 우리가 소룡포라고 하는 만두도 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떡볶이도 팔고 붕어빵도 팔아요. 중국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대부분 1평에서 2평이에요. 이 가게들이 1평 내지 2평이에요. 대부분 혼자서 요리를 하고요. 요 앞에 가판대에다가 제품 놓고 팔아요. 여기서 나오는 1년의 매출. 요거서 파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나요? 비싸지 않아요. 대부분 10원 이하입니다. 10위안 이하예요. 대부분 다. 뭐 6위안, 5위안, 4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이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1년 매출 말고 1년의 영업이익. 1년 영업이익 얼마인 줄 알아요? 1년 영업이익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이상이에요. 점심 장사만 하는데도 1억 이상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여기 거를 살릴 거면 여기서 얼마 주고 사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3억에서 4억 주고 사야 돼요. 이 1, 2평을 권리금이 붙어가지고 3석 주고 사야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 이런 조그만 것 팔아가지고 엄청난 시장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겹살이 또 유행을 하면서 중국에 삼겹살 가게가 있어요. 내가 가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기본 웨이팅 시간, 기본 대기 시간 2시간입니다. 기본 대기 시간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겹살의 가격 1인분에 기본적으로 한 12,000원 내지 이 정도 되잖아요. 12,000원에서 뭐 조금 더 비싸면 한 14,000원 정도, 삼겹살의 가격이. 그죠? 가격이 12,000원, 14,000원 되죠. 근데 중국에서 1인분의 가격은 22,000원이에요. 비싸죠? 우리나라 돈으로도 비싼데 중국에서는 얼마나 비쌀까요? 그죠? 비쌉니다. 그 다음에 단 서비스가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 서비스 만약에 수박이 나온다. 그러면은 잘라서 인원수에 맞게 4조각 나오죠. 중국에서 서비스 수박 한 통. 수박 한 통. 위 따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수박 한 통 나와요. 서비스로. 그러니까 비싸게 줘도 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무튼 내수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베트남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1억이 어떻게 15억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15배인데 14배인데 그죠? 야채랑 과일이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싱싱하고 저렴해요. 우리 중국산 하면 중국산 이러죠? 그거는 우리가 수입해오는 것 뿐이고 실제 중국산에서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야채들은 정말 신선하고 정말 싸고 정말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세는 중국에서 바뀌지 않아요. 대세는 중국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요. 중국산, 중국 내에서 먹는 식재료도 얼마나 신선한데요. 우리나라보다도 신선해요. 진짜. 신선한 거는 장난 아닙니다. 중국 내에서 먹는 식재료들 정말 신선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신선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신선합니다. 우리나라 이마트에서 파는 재료보다 훨씬 더 신선해요. 과일 종류도 엄청 많고 특이해요. 우리가 먹는 과일, 사과, 배, 귤, 뭐 바나나, 오렌지, 뭐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인데 뭐 자두, 토마토는 채소고, 요 정도잖아요. 중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난 가서 처음 봤던, 처음 본 과일들이 너무나 많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오면은, 과일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수입하는 제품이 싸구려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식당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는 한국산보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싼 걸 들여와요. 안 좋은 걸 들여온다고. 안 좋은 걸 들여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중국산 인식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중국산이 좋다는 게 아니고, 왜 중국산이 좋다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재료들. 오케이? 은빅님이 딱 말씀하시네. 한국 상인은 싼 거, 일본 상인은 좋은 거를 가져가요. 진짜 중국 안에서 내수되고 있는 식재료들, 제품들은 정말 상태가 최고급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산에서 난 채소다 비싸죠? 상태를 보면 중국 제품과 상태가 달라요. 진짜 이게 국산을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식재료를 사면은 정말 반할 겁니다. 반할 거예요. 정말 신선하고요. 정말 그냥 뜯어서 씹어 먹을 정도로 달라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정말 싼 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산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된 거지. 중국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 탑3 종목은 윙이푸드, 크리스탈 신소재, 컬러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 7월달 하반기
중국으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중국으로 대박 나시기 바래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냐면 제가 타오바오에서 물건도 팔아봤어요. 중국 현지 주식 아직 야매떼 아니야, 야매떼가 아니지. 아직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중국은 아직입니다. 중국 주식은 아직 사지 마세요. 현지 주식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려다도 좀 당황을 했는데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아침 일찍 파는 두유 대박. 그렇지. 먹어보셨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든든하니 그냥 기가 막히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종목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종목 상담은 불가능해요. 중국주들로 대박 나세요 라고 하고 무슨 말이겠지? 중국주로 대박 나세요 야매떼 이랬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중국주로 대박 나시고요. 7월달 중국, 이 종목들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무료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들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좀 궁금하신다라고 하시던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종목 상담이 불가능하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매매하시다가 뭐 증시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제 무료 방송에 오셔서 정보를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번 달 상반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도 하반기에는요, 여러분들 중국주로 대박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1일에 중국주 눈여겨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신다면 여러분들 7월달 성공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 7월달 1일에 새로운 시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그리고 7월달 하반기에는 수익 많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채팅창에 8번 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수고하셨고요. 하반기에는 수익 많이 보자는 의미에서 숫자 8번 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